자, 이제 한 번에 끝나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제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용어 정의에서 7페이지 이제 4번 교재 7페이지 4번 숫자까지 똑같다 그랬죠? 먼저 정의는 자, 개공은 요건이 하나,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만 말한다. 요건이 한 개입니다. 근데 이제 개공의 종별이 있는데 먼저 이 법,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법인으로 사무소를 크게 만들 수 있죠. 그것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보통은 개인 사무소를 열죠. 개인 사무소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두 사람은 다 자격증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 없는 특이하신 분이 있죠. 그게 우리 법 부칙, 모든 법인은 제일 끝에 부칙이 있거든요. 그 부칙에 의해서 자격증 없이 중개업 가능한 사람이 이제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격시험 1회가 전두환 정권 때 1980년에 1회 시험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무자격으로 중개업을 다 했습니다. 이때는 보통 뭐 쌀집 사장님이나 방앗간 사장님 이런 분들이 했어요. 무자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 보래요. 왜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무자격으로 일을 했는데 무슨 시험 보란 말이야? 라고 데모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좋다. 당신들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자격증 없이 계속 중개업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럼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법적 근거가 우리 중개사법 부칙 6조 2항에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흔히 중개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날이 갈수록 계속 돌아가시겠죠? 이분은 점점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점점 돌아가십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남은 1인이 거의 인간문화재 지정해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나이도 엄청 다들 많으시고 점점 없어질 뿐이고 새롭게 생길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등록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가로 이번에 종별 비교가 있는데, 자, 이 두 사람은 자격증 있죠? 이 사람은 자격증 없죠? 그럼 뭔가 차이가 있어야죠. 먼저 업무적은 얘들은 다 전국인데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소재 시도에 있는 것만 원칙 중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이에요. 중개사물은 5개 다 똑같고, 그다음 경공매테리 등을 할 수 있는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겸업은 법인만 제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제한 없어요. 단, 이 부칙 6조 2항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 없는데 경공매테리 등만 못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얘들이 다 개인이죠. 얘들을 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라고도 합니다. 얘들은 분사무소 못 두고 사무소 한 개씩만, 법인만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공동사무소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업무부정 설정은 법인은 4억 이상, 개인들은 다 2억 이상씩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할 법인이 있어요. 이걸 흔히 특수법인 그러는데 특수법인 그런 법률 용어 없습니다. 시험은 이거 이대로 나옵니다. 이거 예를 하나 지역 농업협동조합 이거 예 하나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저기 시골 마을에 버스 잘 안 다녀요. 거기 중개사무소 없겠죠. 거기 있는 주민들은 누가 부동산 중개해 줄까요? 도시에서 스카우트 해올까요?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산골 오지 마을 이런 데는 지역 농협에서 농지만 서비스로 중개해 줍니다. 농지만. 그리고 지역 농협동조합은 보증 설정도 아까 개인은 2억이었고 법인은 4억이었는데 2천만 원만 설정하면 돼요. 농지가 싸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중개업을 하기 쉽게 해야 할까요? 어렵게 해야 할까요? 그냥 농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중개업하기 쉽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은 법령에 정한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안 갖춰도 중개업할 수 있고,
그다음 분사무 설치할 때 책임자 요건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임자가 자격증 없어도 된다.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고 실무교육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해하시는 겁니다. 중개업하기 쉽게요? 어렵게요? 쉽게. 이렇게 아니하다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지역농협 한답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대상물 9페이지로 오세요. 9페이지. 중개상물은 자, 법제 3조에서 먼저 토지가 있고 2호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3호는 대통령으로 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령 0 제2조가 있습니다. 먼저 임목이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이죠. 일단 법정 중개대상물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겠죠. 자, 앞글자 따서 자 외우세요. 토건, 입광공, 다시 토건, 입광공. 여러분 부동산학 시간에 준부동산 9개 나오죠. 그 중에 3가지만 속합니다. 근데 이걸 대통령이 정했는데 여보세요? 임목 이거 중개해서 돈 될까요? 이런 거 누가 중개하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것만 써놨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항공기 넣어주고 항공기 선박. 그럼 선박 한 척만 중개하면 평생을 먹고 살겠네? 이런 돈도 안 된 것만 대통령이 적어놨습니다. 아무튼 토건, 입광공 외우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려면 최종적으로 중개대상 가능하려면 아까 본 법정 중개대상물 해당하면 무조건 다 중개할 수 있을까요? 즉 전국의 모든 토지 중개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주차장을 내가 팔아버려야지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개대상이 되려면 일단 이 법정 중개대상 물어야 돼요. 아니 것들은 얘들은 당연히 애초에 중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해당하면서 플러스 사적거래가 가능해야겠죠. 사적거래. 아까 청와대 주차장 사적거래 안 되겠죠. 그래서 사적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사적거래가 가능하다면 공법적 제한이 있더라도 중개할 수 있고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사적거래 가능하다면 중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토지 누가 잘 안 사겠지만 싸게 팔면 살 수 있죠? 토지거래가구역 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로예정지, 접도지역 거래가 잘 안 되겠지만 싸게 팔면 살 수 있죠? 그럼 중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적거래 가능하면 사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뭐 가등기 갖춰본 가압류가 있네요. 누가 안 사겠지만 아주 싸게 팔면 살 수 있죠. 유치권 행사 중인 것도 싸게 사면 되죠. 심지어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네요. 그래도 헐값에 팔면 살 수 있죠. 그래서 사적거래 가능하다면 공법적 제한이나 사법적 제한이 있더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적거래 안 되는 것들 국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 아까 청와대 주차장 청와대 건물을 팔아야겠다. 대통령도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공공목적에 허용한 재산은 거래가 안 됩니다. 다음 무주가 주인이 없는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라 사적거래 안 되죠. 다음 채굴되지 않은 광물 이걸 미채굴 광물 즉 내 땅을 열심히 팠더니 내 땅인데 밑에 광물이 있네. 그럼 신받다 하면 안 돼요. 그 광물은 내 토지지만 내 게 아니라 국가 소유. 이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미채굴 광물은 국유예요. 그러니까 사적거래 안 되죠. 이 광물 팔면 큰일 납니다. 내 땅 밑에 광물이 있어서 팔았어요. 그게 북한에 가서 핵무기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다음 도로 공도는 사적거래 안 되죠. 공유되면 안 되죠. 소유권, 사건이 영구히 소멸된 포락지는 소유권이 없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OX 같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플러스 중개, 이 개인, 사람이 중개 개입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매매, 교환, 임대차 사람이 개입할 수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개입할 수 있죠. 자, 잘 보세요. 이게 상속 그 자체 중개 못합니다. 경매, 증여 그 자체는 중개 못해요.
근데 이미 상속받은 부동산 팔 수 있죠. 증여받은 부동산 팔 수 있죠. 경매받은 부동산 팔 수 있죠. 그때는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얘들과 특히 3번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중개대상 여부를 봤습니다. 근데 중개대상물을 이제 자세히, 지금까지 쉬운 거였어요. 법조문 위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이제 타과목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타과목이 나오면 제가 또 전문가잖아요. 자, 토지는 종류 제한 없이 어떤 지목에 상관없이 다 중개 가능합니다. 그럼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 토지 개수는 필요세죠. 그럼 토지 일부가 있네. 그럼 토지 일부에 소유권 설정할 수 있나요? 소유권 거래 됩니까? 분필해야 가능하죠. 그럼 지금 분필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없는 상태로 풀어야 돼요. 자기 혼자 분필했겠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출제자가 주어주지 않은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들이대면 안 돼요. 지금 분필하지 않으면 토지 일부의 소유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가능하다면 토지는 하나인데 물건이 두 개 돼서 일물일권주에 반합니다. 그러면 1필1토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민법 33의 정답. 안 되죠? 저당권이 가능하려면 경매에서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애초에 일부 소유권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안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분필했다면 그때는 가능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분필했단 말 없죠? 분할했단 말 없죠? 원칙 안 됩니다. 근데 일부를 빌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토지 일부도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다. 이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건물에서 이제 건물. 일동 건물, 한 건물은 세는 단위가 동이잖아요. 그럼 건물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교환은 일동 건물 단위로 중개하겠죠. 근데 빌려주는 건 일부도 가능하죠. 그래서 빌려주는 건 일부도 가능하다. 그 다음 건축물 중에, 자, 건축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죠.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 따로죠? 별개입니다. 그럼 현재 건물을 건축 중이네요. 언제부터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될까요? 우리 판례는 주기지 해보세요. 안기법 죽여요. 주기지 있으면 건축 중이더라도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되니까 이때부터 중개할 수 있다. 주기지. 주기지가 공법에도 나와요. 공법. 주민 제한이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나옵니다. 자, 전과목제가 다 잘해요. 자, 그럼 민법상 건축물은 주기지부터 민법상 건물이 됩니다. 주기지부터. 근데 건축법에도 건물이 있어요. 건축법. 그럼 건축법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에요. 이렇게 민법의 건축물과 건축법의 건물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중개사법. 그럼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로서 건축물은 민법을 따라할까요? 공법을 따를까요? 민법을 따라야지. 이건 건축법은 공법이죠? 민법이 사적거래 하는 거죠. 중개도 중개 사적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거래인 민법을 따르고 공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건물은 민법상 건물에 한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주기지 있으면 그때부터 중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이 건축물이나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인가? 아니죠. 여러분 셀프 세차 있잖아요. 차가 들어가니까 주벽이 없죠. 그럼 주기지가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죠. 그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인가? 세차장 구조물은 밑에 볼트가 조립되니까 볼트만 풀어버리면 쉽게 분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정착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주기지가 있으면
중개상이죠? 하물며 다 지었네. 다 지었는데 미등기 무과는 당연히 중개태상이죠. 아직 덜 지은 것도 중개상인데 다 지었네요. 미등기 무가 다 지었죠? 당연히 중개상이 가능하다. 다음 장래에 건축 때 건축물, 이게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두 개 차이는 특정이 됐는가 안 되는가 차이예요. 특정이 됐는가 안 되는가. 이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이건 아직 특정 아파트 완성되기 전이라도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가 분양받았다. 피분양자 성전되거나 분양계획이 체결되면 이건 분양권은 중개대상 가능합니다. 즉 진지 아파트 이제 지으려고 토지만 딱 확보해놨죠. 그때 아직 아파트 완성 전이나요? 그래도 동호수가 특정되면 그걸 분양권이라죠?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 동호수는 내 눈에만 보이는 거니, 내 눈에만. 이것은 사적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근데 비교할게.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아니네요. 그럼 중개 못해요. 포인트가 뭐다? 특정됐는가? 특정되지 않았는가? 그 다음 아파트에 추천기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지금 당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신청 이제 해보고 만약에 된다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게 되면 입주권. 이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그래서 이것은 아직 특정한 권리가 아니라 중개물이 아니다. 주택법의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암암리에 사고 팔아요. 다 처벌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제 정비법은 달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입주권은 거래할 수 있고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입주권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법하고 정비법을 제가 이제 비교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비교 설명은 전국에 저밖에 못해요. 다른 중개사법 선생님들 공법 모르거든요. 자, 이제 서울 여의도 공작 아파트. 이 아파트가 지금 입주 현재 47년 차입니다. 현재. 엄청 복도식이죠? 지하 주차장 없어요. 엘리베이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중앙난방이에요. 중앙난방.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여러 개 재건축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373세대거든요. 이것을 582세대로 이렇게 재건축합니다. 이제 한강변에 엄청난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건 예입니다. 예. 제가 꾸민 거예요. 그럼 여기 소유자가 373명일 건데 이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이건 이 숫자는 제가 그냥 예시예요. 그러면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에게 여기 들어올 입주권을 줍니다. 입주권. 그러면 이 아파트 허물고 다시 짓는데 뭐 2, 3년 걸리겠죠. 그럼 2, 3년간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2, 3년 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여기 들어올 권리를 입주권이라는 걸 줍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아파트 오래되고 낡아서 한 채가 8억인데 이거 한 채가 3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올 권리 주더라도 8억에서 30억으로 뛰었는데 돈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죠? 그럼 팔 수 있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팔 수 있고 중개 대상 권리입니다. 또 돈 많아도 여의도 아파트 팔고 강남 압구정동 가서 살고 있어요. 압구정동. 그럼 새롭게 지어도 이미 압구정동에서 터 잡았으니까 안 들어올 수 있죠. 팔아야겠죠? 입주권은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정비법 입주권은 거래할 수 있고 중개 대상이고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됩니다. 두 법을 잘 비교하세요. 다음 대토권은 자 신도시 개발할 때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인데
아직 어떤 토지일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항상 특정 안 되면 원칙 중개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금전채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중개할 수 없다. 다음 권리금도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갑소유 3층짜리 상가 임차인 을이 식당 하는데 식당을 병에게 넘긴답니다. 이런 게 권리금 계약하죠. 자, 그럼 병은 을 식당을 넘겨받지만 병이 여기서 장사를 하면 건물주하고 상가 임대차 해야 되죠. 그럼 임대차 임차권은 중개 대상 권리라고 했죠. 근데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받게 중개하더라도 이건 우리 중개사법의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이어야 가능하겠죠. 근데 애초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을 주고받게 중개해도 우리 중개사법의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 보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중개 대상 권리라 중개 보수 규정 적용되어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금이란 시험을 이렇게 냅니다. 영어 이대로네요. 이 노란색 중에 일부를 떼어냅니다. 일부를 떼어서. 영업연금원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 눈에 보이는 거, 거래처부터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거래처, 시행령,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무형적 가치 얘들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34회도 나왔고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 이제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 수목이 있는데 수목은 지금 땅에 심어 있는 겁니다. 땅에 박혀 있어요. 그럼 수목은 세 단계로 나누는데 수목은 원칙 토지 일부입니다. 토지 일부라 토지 팔리면 같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원칙 독자적으로 중개 대상이 아닌데 우리 조상들이 명의마법을 설치해서 나무만 팔았어요. 토지는 내버려 두고 나무만 팔았다. 그래서 땅에 심어 있는 나무에 명의마법을 설치하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되어서 나무만 소유권 거래 가능합니다. 근데 명의마법은 등기나 등록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 설정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입니다. 여기서 말한 임목이 한문은 설립 나무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서 있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나무가 다 서 있고 자빠져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임목이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했으니까 법적 운명이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땅에 심어 있지만 토지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 돼요. 건물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소유권 거래할 수 있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이렇게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중개할 수 있다. 자, 그럼 임목이 이런 겁니다. 자, 갑소유 토지에 갑이 수목이 있어요. 근데 갑이 적용업자입니다. 적용업 사업하니까 돈이 필요해요. 은행 와서 5억을 빌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나무 심은 땅은 싸겠죠. 나무 심을 땅이니까 저기 변두리에 싸겠죠? 그럼 이 싼 땅 은행에 맡겨도 5억 안 빌려줘요. 갑은 오히려 이 나무가 엄청 비쌉니다. 적용업자라 나무 하나 막 수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토지보다 나무가 훨씬 비싸죠. 그럼 이 비싼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시군구에서 임목 등록 원부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등기원인 서면으로 등기소 가면 나무에 보존 등기해주고 그걸 임목이랍니다. 그럼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제 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이 비싼 나무에 5억 빌려주고 이 비싼 나무에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나온 게 임목 등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학기론 시간에 준부동산 9개 나오죠. 그 9개 왜 나왔죠? 다 이거 하려고. 항공기, 비행기, 선박, 일시불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
그 준부동산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무 저당 설정하고 5억 빌려줬죠? 근데 그 나무가 화재로 다 소실돼 버리네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보험금에 물상대하니까 저당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화재보험, 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자, 이번에는 5억 빌렸어요. 5억 빌렸죠? 그러니까 나무를 싹 벌채해버렸습니다. 창고에 싹 쌓아뒀어요. 그러면 이 벌채한 수목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친다. 그럼 은행은 저당권자는 이 수목, 저당 목적물이 수목이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자는 지금 저당물을 침해했으니까 저당권자는 이 수목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번 34회 민법에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저당권은 아직 돈 받을 날짜가 안 됐어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원래 경매는 언제 청구하죠? 변제기 지났는데도 돈 안 줄 때 그때 경매 청구하는 거죠. 여긴 참 특이하게 지금 돈 받을 날짜도 안 됐는데도 미리 경매해버리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나무 벌채에서 잘라버렸죠? 그럼 변제기까지 기다리면 나무는 다 썩어버려요. 나무 썩으면 누가 경매받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제기 전이라도 미리 경매할 수 있다. 그럼 자, 여러분이 시험 과목에서 1차, 2차 통틀어 시험 과목에서 여기처럼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 가능한 게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생각한 척. 가등기 담보법. 그럼 해야 되는데 가등기 담보법에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임목 등기는 법적 운명이 건축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전혀 별개죠. 따라서 이거 토지에 대한 권리고 땅지자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럼 토지에 대한 권리를 팔아도 임목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토지를 A에게 팔잖아요. 그래도 임목은 갑소유다. 전혀 별개다.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이건 건물하고 똑같으니까 전혀 별개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변제기가 됐네요. 그럼 갑은 은행에 돈을 갚아야겠죠? 못 갚아요. 그럼 이제 은행은 어떻게 하죠? 이제 이걸 경매하지. 경매했는데 제3자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갑은 병 미워 죽겠죠. 내 비싼 나무 경매로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야, 토지는 내 거, 나무는 네 거. 그럼 내 땅에서 나무 뽑아가 그래요. 그럼 나무 뽑았다 심는데 돈 더 듭니다. 그럴까봐 병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소목이 동일인 소유에다가 경매 기타 사이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 임목이 경매 기타 사이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 법정 지상권은 없지만 어디가 있다? 법에서 보니까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도 중개 대상 권리죠. 그러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자, 공장을 지어요. 공장 땅이 일단 2만 평이 있습니다. 아주 큰 돈이 필요하겠죠. 큰 돈. 은행한테 지금 100억을 대출받아야 돼요. 근데 공장 지을 토지는 비싼 토지일까요? 서울 강남구에 공장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죠. 강남구에
2만 평 사다가 부도납니다. 그러니까 뭐 충청도나 좀 약간 땅 싼데 2만 평이 있어요. 그럼 이 싸디 싼 2만 평 은행에 맡겨도 100억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장재산 목록을 작성해요. 공장 재산에 관한 그 목록을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첫째 토지 2만 평, 그리고 여기 건물 시설 기계 설비 있겠죠? 그리고 선박이 2척이 있고 트럭이 20대 있네요. 그 공장에 관한 직접 재산권 같은 거, 이걸 공장에 관한 재산 목록을 다 작성해서 이걸 1부동산으로 봅니다. 부동산 하나.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니까 이제 은행이 100억 대출해주고 이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할 수 있죠. 그죠? 이처럼 광옥재단 똑같아요. 박정희 정권 때 공장 경영자들이 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준 게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입니다. 그래서 토건, 입광공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박스가 나오면 가로는 보지 말아 그랬죠? 어차피 우리는 법조문 판례만 나옵니다. 개수 빨리 보시고 이 개수가 똑같은가? 다르네요. 이런 문제가 난이도 상이죠. 먼저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수분양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그럼 장래 건축될 건물은 동호수가 특정됐는가? 특정됐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다음 니은은 임목에 관한 법률 적용받지 않지만 명의마부가 증거 가능하다 그랬죠? 소유권. 다음 디귿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뒤로 가요. 뒷부분에.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은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다음 토지는 공법적 제한이 있더라도 가능하죠? 사적 거래 가능하죠? 그러면 디귿을 제외한 몇 번이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더 봅니다.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가능하죠? 자, 니은은 주기지 있네요. 주기지가 있으면 건축 중 미등기 가능하다. 무효가 가능하다. 이것은 아파트 추천기획 신청가 당첨이 되면 그럼 지금 당첨 아직 안 됐어요. 동호수 특정 안 됐죠?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입주권은 X. 주택법 입주권. 리을은 끝에 대토권 X. 특정 토지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기업가 니은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중개대상물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10분 쉬고 1교시 더 할 겁니다. 10분 쉬고 제3강을 진행하겠습니다.